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큰 강세를 보였다가 이후 오랜 시간 눌리면서 횡보를 했고 그나마 오후장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해외 시장은 변동성을 마이너스 8%씩이나 빼면서 S&P 기준 5,000포인트를 잠시 돌파했다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고 매크로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흐름은 없었습니다. 증시 바닥 쳤을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하루 정도 더 반등이 가능하나 변동성 매도가 너무 과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시황이 스크립트를 좀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거든요. 여기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주말 사이에 별일이 없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갭 상승 출발 후 15분 동안 순식간에 강한 달리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 달리기는 한 20%쯤 부족해 보이는 이상한 상승이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수한 것도 아니었고 현물은 오히려 시가부터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외국인들은 첫 30분 동안 현물 매도로 무려 1,000억 넘게 내놓았어요. 이후에도 장마감까지 현물을 선형적으로 매도해서 7천억 넘는 현물 매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현물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안 빠졌죠. 가장 큰 이유는 선물 베이시스가 살아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4포인트 정도만 저평가했죠. 최근 마이너스 1포인트까지도 저평가된 것을 감안하면 며칠 사이에 선물 베이시스가 0.6포인트 이상 좋아진 겁니다. 덕분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1,400억 가까이 유입됐죠. 선물 베이시스의 강세가 시장이 하락을 틀어막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걸 냉정하게 볼게요. 현물이 과하게 눌렸죠. 오늘 왜냐면 7천억 매도가 나오니까 시장을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물로는 공격적인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시장 베이시스 강세는 현물은 약하지만 선물이 버텨서 시장이 안 빠진 거다.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가 진짜 강세일 때는 현물은 가만히 있는데 선물 매수가 막 들어와서 시장을 당길 때, 그럴 때죠. 그래서 지금이 오늘 이젠 시장이 올랐지만 그걸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어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선물 매수가 대체 얼마를 들어왔냐 보면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한 3천억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는 시장이 4포인트 넘는 강세 설명할 수 없죠. 심지어 선물 미결 작정은 오늘도 4,400계약 넘게 감소를 해서 다시 24만 4천 계약대로 내려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지수 영역대에서는 신규로 선물을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무리 해외 시장이 주봉 장대 음봉 만들었다고 하지만 최소한 월요일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겠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물은 왜 매도가 나왔을까? 오늘 현물 매도가 나온 것은 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6,400억, SK하이닉스 1,400억, 시총 1등과 2등이라서 벌써 한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거죠. 이렇게 쌍끌이 매도가 나온 게 상당히 드문데 이것은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이 일단 지금 중기평선들을 하나둘씩 깨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탑로스 같은 거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물이 스탑로스가 나올 망정 선물은 공격적인 매도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시장의 하락에서 특별하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길게 끌고 오던 선물 롱 포지션은 꾸준히 철수시킨 거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에 계속 설명드린 게 이상하다? 선물이 매도가 나오는데 미결이 계속 빠지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미결 28만 계약, 27만 계약, 26만, 25만, 심지어 24만 계약까지 신규 매도가 거의 안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신규 매도는 그냥 반등시마다 원래 이렇게 쭉쭉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매도 미결을 잔뜩 쌓은 채 쫙 밀고 내려가서 저 바닥에서 포지션을 싹 옵션으로 청산하는 그런 게 원래 이상적인데 그냥 얘네들이 이번에는 숏을 쌓아도 하루짜리 그리고 그날 쌓은 미결을 그 다음날 싹 추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추세로 매도를 끌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냥 A형 외봉 고점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래도 한 2분기 이후에는 YTD 플러스 회복, 그러니까 최소한 쌍고점 만들고 조정받겠지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 주에 바로 반등, V 반등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시장 보면 지수가 초반에 반등을 하는데도 콜클래스에서는 롤링업 같은 거 안 나왔어요. 오히려 초반 상승에 콜 매도가 제법 강하게 쌓이는 등 또 상단이 막혀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직까지도 370에서 350 구간에서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후장에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도 델타 값이 높은 풋옵션 미결은 좀처럼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선물 베이시스가 회복되고 나니 이제 드디어 극외 가격 풋옵션들이 고개를 쳐박고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만 장중 진폭이 여전히 1.5%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생각보다 안 죽고 있는데, 한 번 변동성이 살아난 월물은 사실 함부로 옵션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변동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게 콜 클래스라 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물은 옵션 매도는 그냥 장중에 하나에서 하거나 충분히 변동성이 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특이하게도 갭 상승 출발 후 초반 1시간 정도만 조정을 받았을 뿐, 이후 변동성 매도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꾸준히 당겨 올렸습니다. 특히 현물 본장 마감 후에도 시장을 당긴 것이 눈에 띄는데요. 뉴스플로너는 ECB의 그 마리오 센테노가 페드와 독립적으로 우리는 올해 금리 인하 4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국도 유로존도 금리 인하 인젝션, 이걸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영국 증시는 오늘 무려 1.4%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연중 최고치를 일시적으로 돌파하기까지 했는데요. 영국이 금요일날 저점부터 월요일 이틀 사이에 무려 4%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상승이에요. 왜냐면 영국은 하루에 유로스탁스 기준 베타가 0.5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로스탁스가 1% 움직이면 영국은 0.5%밖에 안 움직이는 그런 굉장히 침체된 장인데, 이틀 사이에 4%가 오른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글로벌 증시가 철저하게 따로 놀겠다는 얘기입니다. 덕분에 유로스탁스 변동성 지수 하루 종일 마이너스 7% 하락을 해서 지난주 변동성 터지기 직전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유럽 증시가 강할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시장은 미국 테크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지 전체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국 통화의 약세 유도가 해당국이 시장 강세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거 익셉트 사우스 코리아. 자, 통화 시장에서는 금요일에 이어 파운드화가 또 약세를 보였고 유로화도 제법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ECB 당국자들이 금리 인하 강행 발언이 원인인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 해당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금리 인하를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로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주식시장에 숏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야, 미국 눈치 안 보고 금리 인하 하겠다면 그래 고마워 주가 상승, 이렇게 화답하고 있으니 참 논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하튼 증시가 꾸준히 반등함에 따라 전반적인 위험자산 선호가 생기면서 오지달러 같은 통화들도 반등을 했지만, 전체 흐름은 그냥 경제지표 발표가 없어서 조용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채권 시장 또한 아시아 세션만 해도 추가 하락이 나온 듯 했는데 시장이 별 문제 없이 흘러가자 유럽 세션 후반 들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특별히 의미 있는 반등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계속 눈치 보기를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번 주 PC 보고 액션을 해도 늦지 않고,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단기물 채권 매수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아시아 세션부터 닥치고 하락을 시작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마이너스 1% 하락하고 또 유럽 세션에서 또 1% 하락하고 결국 미국 세션에서는 또 추가 하락해서 종가 저가로 언더슈팅 줬죠. 근데 골드 하락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2,350달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죠. 그래서 기술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전술적 공매도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이번 주는 매크로 이슈보다는 주식시장에서의 그 테크 섹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시장이 주된 드라이빙 요인이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컸던 골드의 조정은 또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에 반해 기름이나 구리는 낙폭이 발생하면 또 말아 올리기도 열심히 해서 전일의 시장은 그냥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 위주로 조정이 나온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만 이 골드의 조정이 과연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가, 이거는 좀 고민이 큰데, 왜냐면 지금 자산군별 YTD 수익률을 쭉 보면 마이너스권에 가 있거나 마이너스로 처박히려고 하는 그런 게 많죠. 근데 지금 골드는 1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특히 안전자산 선호로서의 골드가 상승한 게 아니라 지금 달러의 신뢰 하락이라는 관점에서 골드가 상승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달러 바스켓이 아주 강하게 반등한다, 그러면 골드는 상승 이어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횡보 장세에 접어들어서 의미 없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골드의 조정 시 매수는 최소한 이번 주는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S&P 인덱스 기준 5,000포인트를 놓고 자리 다툼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선물 말고 현물 말입니다. 유럽 증시가 워낙 강하게 반등하자 미국 지수 선물도 어쨌든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S&P 현물 지수는 5,000포인트를 깨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갭상승 출발했다고 해서 바로 막 위로 달리면서 5,000포인트를 회복하려는 흐름 이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왔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한 번에 주구장창 부러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갭상승 나왔어 매도 이렇게 쫙 나온 게 아니라, 그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 오반 쪽에서 시장이 바로 위로 뻗어가니까 조심스럽게 매도를 쌓으면서 밀린 것이 툼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갭상승분을 거의 다 돌려주는데도 변동성 선물은 전혀 오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5%를 찍었어요. 하락한 데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눌리는데도 유럽 증시가 워낙 강하니까 유럽 세션 마감 앞두면서 미국 지수도 조심스럽게 반등이 시작해서, 그러면서 또 변동성 매도가 더 나와서 변동성 선물은 마이너스 7% 넘게 눌리게 됐습니다. 이후에 시장이 스트레이트 반등을 시작했는데 오전장 마감 무렵에는 S&P 선물이 당일 시가선까지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자리는 S&P 현물 지수로 4,997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오전장 마감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본 투자자들이 오후장에선 매수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이제 S&P의 선물의 그 당일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감마 플립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콜매도 치는 투자자들이 숏 감마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평가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손절매를 한 자리가 5,042에서 5,043포인트였어요. 근데 이 자리를 오전장이 빨리 돌파했다. 그럼 차라리 쫙 올라갔다가 이제 하루 종일 내려가는 그런 거 가능했죠. 근데 오전장에 건전한 조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어차피 콜 안 살겠구나 하면서 콜매도를 쫙 쳤던 투자자들이, 마켓 메이커들이 쭉 지수가 이제 오후장에 올라오면서 그 심지어 오후 2시, 새벽 2시 이후에는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콜매도자들이 급격하게 손절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새벽 2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어처구니 없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주요 지수가 이제 1.5%가 상승했는데, 근데 또 그게 전부였어요. 왜냐면 시장이 내려갈 때도 펀더멘털 아니었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흐름에 따라서 등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세는 지속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도 참 놀랄 일이 뭐냐면 변동성을 하루 만에 너무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의 하락이 결코 적은 하락이 아니었죠. 그런데 4월 옵션 만기 관계로 하락을 철저히 통제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후에 만기 폭풍이 발생하면서 해지를 위해서 매수했던 주식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지수가 내려가든 오르든 닥치고 옵션 매도를 하면서 과하게 변동성을 죽였거든요. 자, 근데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이번 주 PC 발표를 시장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테크 섹터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지난주의 조정으로 테크도 어느 정도 털만큼 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옵션 가격이 눌린다 그러면 의외의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지금 잔존 기간도 넉넉하게 남아있어요. 변동성이. 그래서 변동성 선물 매수분을 잘라내지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할 계획이에요. 참고로 저는 변동성 선물 5월물을 4월 12일에 15.85에 매수했어요. 그때 나스닥 선물이 18,380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잔존 기간 대비 5월물 변동성 선물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사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변동성이 19.7포인트 쳤죠. 물론 이제 19.7포인트는 아시아 세션에서 전쟁 리스크로 급등한 것이라 이건 논외로 해야 돼요. 근데 여하튼 변동성이 급락했다 하더라도 지금 잔존 기간 대비로는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굳이 변동성 매수분을 청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개별 종목은 테크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게 진짜 바닥친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다고 봐요. 실제로 초반 나스닥 선물이 갭상승했을 때 엔비디아를 4% 당기고 했지만 변동성을 죽이니까 장 초반 상승했던 부분들 오전장에 다 눌러버렸죠. 물론 새벽 2시 이후에 시장이 콜감마 스퀴즈를 만들 때는 주요 기술주들이 골고루 상승해서 마감했지만 기술적인 상승에 불과했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금융주의 상승이 눈에 들어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골드만, 이거 거의 V반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의미한 바는 현재의 채권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시장이 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 연일 하락해서 다시 108포인트 때문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2년물 기준 5%가 안 돌파한다. 미국 2년물 기준으로. 그러면 기술주는 추가 조정 보일 수 있어도 금융주는 일단 안심하고 최소한 마켓 퍼폼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 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어제 변동성이 간신히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을 뿐 해외 증시에 비하면 변동성이 아직 많이 높아요. 따라서 오늘도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를 잡기 좋은 찬스가 될 텐데 다만 시장이 바닥을 어디로 보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이란 공습 이슈가 있었기 직전에 그 352선까지는 시장이 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시장은 언더슈팅 영역이고 지금 갈 때는 아닌 거죠. 근데 반대로 시장을 들어올린다고 하기에는 해외 시장이 변동성 매도로 자율반등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갭상승식 매도를 해도 되는데 보합에서 매도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빠져줘야 됩니다. 지금 풋옵션 어제 이제 외가격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나 등가격 중심은 아직 안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요 지수들 특히 이제 어제 뭐 테크들이 많이 반등했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단에서 반등이 있기 때문에 상단을 363을 보고 거기쯤 왔을 때는 등가격 위주로 풋옵션을 매수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오버나이트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외국인들이 현물 매매가 여전히 매도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변동성이 지금 과도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증시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매도가 콜 매수냐 풋 매수냐라고 고려하면 풋 매수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진정한 상승 반전 나온다. 그거는 목요일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번 주 주봉도 그냥 눌러줘야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아직 방향성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테크 섹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레벨 다운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만 눌리고 아래 꼬리들을 하나 둘씩 달게 될지 궁금한데 화요일 장마 근무의 테슬라 이건 솔직히 답이 안 나와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뭘 보고 있냐면 수요일에 메타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 메타가 그동안 장기 평선들을 깨뜨리지 않고 고가권에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메타마저 부러진다. 그럼 나스닥은 17,000포인트 다시 구경하러 가야죠. 지난주 주봉이 장대 음봉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과한 하락이라고 지금 말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수에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적 시즌을 시장이 잘 못 버틴다. 그러면 또 레벨 다운 나올 수 있다. 이걸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 2월 중순에 있었던 시장이 흥분기에 발생한 갭들 이거 하나둘씩 채워가려 하는데 이게 다 채워지기 전에는 중기 조정이 끝났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롱은 전혀 급하지 않고 단기 관점으로만 롱을 보자. 그리고 저는 테슬라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 선물 매수 추가할 계획이고 그 외에는 따로 손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픈 손가락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엔화 매수에 물려서 상당히 고생 중이에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BOJ에선 금리를 동결할 것 같은데 엔화의 약세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구두 개입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BOJ가 원하는 거는 시장이 뭐 엔화가 갑자기 부러진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또는 뭐 엔화가 급등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차분한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금요일이 이벤트에 시장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엔화는 잘못 봤다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오지달러 롱 추가하고 싶긴 한데 시장이 지금 변동성 과하게 눌러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롱 포지션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여하튼 오지달러 매수분은 따로 손절하지 않고 상품 가격이 상승이 반영될 때까지 밀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